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안도의 한숨을 쉬신 분들과 또 답답함의 한숨을 쉬신 분들이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여태까지의 손실을 다 메우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의 상승불이 하루 반짝하는 건 아니었구나라고 확인을 하면서 오늘 주식오락관 2시간을 통해서 알찬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키워드는 바로 노 디폴트입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과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덕분에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키워드,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속에서 테슬라가 1년 만에 인도의 현지 공장 설립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립이 확실시 된다면 이 테슬라의 생산 목표에 정말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되는 상황이죠. 이와 더불어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올해 말에 고객에게 인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그리고 사이버 트럭 관련된 종목들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시황도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주식오락관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님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2분기를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감소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3분기부터는 감소세가 더욱더 뚜렷해질 전망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선별해오신 필살기 종목 2가지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1부에서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전문가님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금 더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9년 만에 전기차의 누적 판매량을 50만 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여기에 또 전기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이 속에서도 필살기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니까요. 50분까지만 열려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함께 하시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능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HB테크놀로지 정말 이틀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10%의 수익 챙겨오셨고요. 폴라리스 세원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3.5%의 수익 가져오셨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난 방송 이후부터 오늘까지 수익 실현하신 종목인데요. 다음 방송까지 이렇게 항상 뉴라고 써있는 종목들을 가져오십니다. 나도 빨리빨리 수익 쌓을 수 있는 종목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공략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이렇게 생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누르고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이제 반전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 만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빨갛게 빨간빛으로 물들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화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거다.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의 연속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1시간 동안 좋은 종목들과 섹터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 장중에 시황과 또 종목으로 드리면서 수익까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무조건 1시간 안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눈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국 증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협상 타결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도 협상 의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G7 출국 전 협상이 디폴트에 대한 합의 정리될 거다라는 이런 확신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합의에 대한 일정은 다음 주 정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이 현충일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일단은 그 전을 봤을 때 특히 지금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아마 이때 모든 것들이 마무리 수순,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주말까지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마 그때까지 정리가 된다고 한들 시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이슈들은 연결고리를 타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실 부분은 없다고 한들 만약에 시장이 조금 영향력이 있을 때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일단은 진정은 되고 정리는 될 거지만 지금 어떠한 수순을 밟고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은행에 대한 부분도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도 좀 진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물론 아예 문제가 없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우리 지금 시장에 있는 재료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에 대한 부분,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침체가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도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이슈들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내성이 생겼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나 비슷한 재료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을 명분을 가지고 쭉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좀 부재하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중요하지만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로 인해서 시장은 당분간은 시원한 상승보다는 지금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나서 조금은 기어갈 가능성도 박스권 안에서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미증시도 사실 넓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만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제가 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거다. 왜냐하면 코스닥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는 없다, 시장이. 그랬는데 기술적 반등에 어저께 강하게 성공을 했고 또 오늘 그 흐름을 바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등의 성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크게 시장을 압박하는 이슈도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진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 수준이 비슷하게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수급과 단기 재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크게 봤을 때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고 반등에도 성공을 하긴 했지만 우리 다 느끼잖아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적으로 단단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는가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재료가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냐 이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잘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쉬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매매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강약을 조절하면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지금도 수익 중인 종목이 있어요. 왜? 이번 주는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을 읽어서 내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어떠한 매매 방식을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다 안내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배워갈 부분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을 읽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쉬어갈 때 공격적이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노란 톡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코스피도 반등의 61선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21선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25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저는 박스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실 더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건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하락세를 마치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오늘 더욱더 강한 반등 탄력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중장기 이평선이 60일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 마무리가 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지만 이때는 제 예상에는 그래도 이 정도 선까지는 860까지 60에서 70 사이까지는 그래도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시시각각대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그때 대응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장중에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봤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발언은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다음 주말까지는 협상 기간이 지속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겠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는 정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시장 흐름 확실하게 분석하시는 분이 바로 이지은 전문가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수급적인 측면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다 세워주시고 또 전문가님이 찾아내신 공략주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공략주는 다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바로 뉴 종목을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HB테크놀로지 이길 수익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정말 시세 분출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10%의 수익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분할 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수익 챙겨올 수 있는 종목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꼭 공략주들 다 챙겨가시고요. 이제는 전문가님이 이런 뉴 종목들 어떻게 수익 챙겨올 수 있었는지 리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정말 반등이 갑자기 나오면서 전문가님은 낼름 가져오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매 눈으로 쳐다보시는 종목들이 아직 더 있겠죠?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드릴 종목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한번 만나보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수익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뭐 G2파워, 원전, 동국산업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한미글로벌, 유일로보틱스, HB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다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HB테크놀로지 어제 매수해서 오늘 단 하루 만에 10%의 이상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재료 저는 분석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하고요. 이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본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돌파 매매가 잘 맞는지 아니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탄력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오는지 이런 세상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OLED가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머스크와 만나기도 했고 OLED 쪽 이슈들이 붙기 시작을 해서 정부 정책 쪽으로 또 붙었고요. 그래서 재료화 이슈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탄력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2차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딱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매수할 때도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따라오실 수 있게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다 적어드리고 있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얼마에 매도하셔라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 가격과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결과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1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드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서만 여러분들 제가 공개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싶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이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에도 이 종목 말씀드렸어요. 남은 절반은 좀 더 수익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도 좋은 섹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매도한 이유는 저는 노란 톡방에서 종목을 남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고 종목의 회전이 빠른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폴라리스 세원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한 종목도 없으면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달래드리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주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두 번에 나눠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HB 테크놀로지랑 두 개를 같이 좀 해서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으시라고 두 종목 정도는 잘 정리를 하고 신규로 새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종목의 회전을 해볼까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매매를 활발히 해야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무슨 종목을 들어갔냐면요. 화요일 날 제가 필살기로 가져왔던 섹터인 핵융합 관련된 그 안에서 제가 종목 매매할 거다. 여기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5% 가까운 수익 중입니다. 오늘 매수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 랠리가 오늘도 두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인증 랠리가 저희 노란 톡방에는 쏟아졌습니다. 화요일 날 분명히 입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오셨으면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주저 마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문가님은 재료 분석에 이슈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서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공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률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요일 방송 이후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두 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보셨던 두 종목 HB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세원 10%와 3.5%의 수익 이틀 만에 가져오신 종목들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길지 않은 보유 기간으로도 탄탄한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 여러분도 같은 매수 타이밍, 같은 매도 타이밍에 공략을 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장중에 주시는 보너스 같은 노란톡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이제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늘 시장에는 이슈가 있기 마련이죠. 전문가님 불러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첫 번째 이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위산업
해외 수주 확대 및 우주항공 분야 현실화 소식이 있었는데 두 개와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신냉전 체제가 지속될 것인 가운데 신냉전 체제의 전환은 한국 방위 산업에는 호재라고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뭐 이게 좋지는 않죠. 냉전 체제가 이어지고 다른 산업 쪽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물론 수혜를 받는 쪽도 있겠지만요. 방위 산업 쪽이 그거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오히려 우리나라 방위 산업 업체에는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해외 수주 확대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일단은 이번에도 방위산업체 관련돼서 좋은 실적을 내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실적들이 지금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실리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방위 산업 관련돼서 해외 수주 쪽 모멘텀이 좀 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수주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실렸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주산업 쪽은 실패 과정에서도 얻는 게 항상 있는 만큼 앞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개발 중인 다목적 초대형 우주 발사체인 스타쉽이 지난번에 실패를 했었죠. 지금 폭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운 게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산업 쪽은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밟고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거라는 이런 의견과 또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4일에 발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실려서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퍼스텍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도 10% 이상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때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픽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했기 때문에 픽했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이슈, 재료, 분석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했고 제가 매도를 한 이후에 제가 이날 매도했거든요. 오늘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 파이버 프로라든지 에스코넥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관련돼서 저는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 말고도 그 외의 종목도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방위산업이나 이 항공우주, 우주항공 쪽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좋은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몇 번을 다뤘는데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정말 깊은 골을 만들었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제가 노란 톡방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거의 다 손실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페라이트 관련주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추후에 앞으로의 행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4월 달에 밝힌 이슈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배제하고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2010년에 쉐보레, 볼트에서 페라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테슬라가 또 같이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이슈고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4월 달에 있는 이슈가 지금 와서 다시 물론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승세를 좀 길게 이어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강한 섹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삼화전자도 그렇고 오늘 C큐브도 장 막판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화전기도 그렇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 탄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란 톡방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페라이트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일단 이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수급으로 움직일 전망인데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의 매매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진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좋은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 두 가지, 방산과 페라이트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해외 수주 확대와 또 연관성이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현실화 소식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 전문가님이 이미 또 수익을 실현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퍼스텍이었죠. 퍼스텍은 미리 전문가님께서는 선취매를 해서 10%의 수익 가져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보유기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익으로 10%의 수익, 여러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슈 꼼꼼하게 따져서 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 그대로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라이트는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주위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페라이트 관련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 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전문가님은 이렇게 까다로운 섹터 안에서도 정확한 공략주로 수익을 챙겨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도 탄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중의 모든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공개되는 노란톡 공략주도 받아갈 수 있지만 이제부터 공개될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네. 가져오신 이 섹터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더 탄탄한 흐름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맞는 걸까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힘 있는 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로 여러 번 또 진출을 했던 섹터인데 일단은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와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아마 감소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이러한 효과가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재고 감소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둔화, 재고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가격 하락 둔화는 따라올 거고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분명한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수요 회복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20% 이상의 감산에 따른 원래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고수를 했었죠, 입장을. 우리는 인위적으로는 감산하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는 감산의 카드를 들었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일단은 공급 축소에 대한 효과만으로도요. 하반기 글로벌 디램, 낸드 수급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요. 글로벌 세트 업체들의
반도체 원가 부담도 현저히 낮아져서 향후 채용량 확대에 따른 출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수급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봐야 하는 이유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반도체는요. 거의 모든 전자장치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은요, 직장, 그리고 일상, 개인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달라지고 되게 고급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가 제품을 선택을 사람들이 하면서 더욱더 반도체 쪽으로도 이런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가의 수준 높은 반도체들이 앞으로는 더 잘 나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를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4천억 정도 되는 거라서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저는 여기 시장도 굉장히 좋게 봐요. 무슨 시장이냐면 AI와 함께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각축전을 벌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제어하고 이 전기차를 더 제어할 수 있고 반도체 칩이 그 전에 내연기관차보다 이 친환경 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서는 반도체 칩이 훨씬 많이 탑재가 되고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먹거리로 많은 기업들이 점을 찍고 있고 또 그 시장이 커지는 만큼 더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차에 인포테인먼트를 설치를 해서 약간 스위트룸 같이 정말 굉장히 점프업하는 그런 차들이 나오는데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AI 챗봇 서비스도 확대가 되면서 스페셜티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HBM 메모리 칩 AI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성능이 좋고 많은 성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CPU라든지 AI 관련돼서 AI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챗 GPT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로봇 쪽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AI가 접목되는 시장이 많아지면서 역시나 반도체 수요, 특히 스페셜티 메모리, 비싼 반도체들이 수요가 크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진짜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뒤엎을 만한 아이폰 시리즈, 갤럭시 시리즈 사람들에게 확 잡아 당길 만한 그런 시리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부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속한 위축이 있었다가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특히 스마트폰의 시장 확대가 이제 다시 또 점쳐진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반도체 분야가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고 지금 당연히 업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가 누구나 앞으로 세상이 AI가 발전되고 차량용 반도체가 발전되고 이런 모든 전자장치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어요. 왜? 감산이 없었고 재고가 너무 많았고 가격이 잡히지 않아서. 근데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거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가 여러 가지 균형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균형 잡힌 반도체 시장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장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 시장을 왜 봐야 되냐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은요. 2018년 645억 5천만 달러에서 2026년
1,190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제조 장비 시장 매출 규모는요. 계속해서 연평균 9.5%씩 증가를 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전방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장비 시장은 같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HBM, DDR5 여러 가지 반도체들도 이제 변화를 하고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장비 시장을 이끌 수가 있고 거기다 각 산업의 정보기술 접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반도체 장비의 수요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로봇과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5G, 자율주행 이 연결고리 안에서 오히려 반도체 장비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통신기기 다 비슷한 맥락인데 통신 연결 기기가 확산되고 자동차 산업 제가 아까 자율주행이랑 친환경에서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성장이 전망이 되고 지금 반도체 장비 시장은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일부 선도 업체들이 주축이 돼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여러 가지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잘 끌어가고 있는데 장비의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우리는 같이 반도체 장비 시장을 봐야겠습니다. 자, 관련주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마이크론 제가 왜 넣냐면 진짜 장비 업체 중에 좋아요. 근데 노란 톡방에서 수익을 또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두 자릿수의 수익을 또 냈던 종목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제가 이때 반등 탄력 나올 때 이때 아주 멋있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장비 쪽에서는 어쨌든 대장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고 SFA 반도체도 역시나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하나마이크랑 똑같이 이렇게 지금 곡선의 형태를 그리잖아요. 이때 매물의 소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역시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3, 4월 달에 감산이 시작됐잖아요. 감산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는 기대감이었는데 감산이 시작되고 매물 소화하고 일단 모양들이 다 이런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점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역시나 또 이 종목도 제가 이때 매매를 진행을 해서 또 수익을 내서 일단 넣었는데 역시나 장비 쪽으로는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특징주로 넣어놨고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들은 좀 더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크게 솟아날 수 있고 또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필살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곧 필살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었죠. 하반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거의 모든 전자장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섹터의 탄탄함으로만 본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섹터입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서는 마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섹터여야말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지켜보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섹터별로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할 시간이 만만치 않죠. 우리 회사도 다니시고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혼자서 찾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섹터 안에서 어떤 후속주가 그 다음에 치고 나올지는 더더욱 모를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조언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다 찾아서 노란톡 안에서는 바로바로 공략주가 어떤 건지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찾아서 알려주시는 공략주로 조금 더 손쉽게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할지 필살기 종목 2개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후속주가 탄탄하게 우리에게 수익 가져다 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역시나 소화 과정을 거쳤고 또 오늘 21선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이 기업은요, 반도체, LCD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 칠러 유닛 등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지금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 국내 최초 개발한 업체이고 자체 기술력으로 1994년 가스 스크러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를 워낙 또 좋아하고 기술력이 빵빵한 기업을 좋아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드물게 고객사 다변화에도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처와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국내 가스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칠러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30%를 적극적으로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도 좋고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 좋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고객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도 굉장히 빵빵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제조 공정하는 데 있어서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정화시켜준다.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계속해서 이제 공장들이 세워질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요. 이때 올라갈 때 바닥권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가줬고 그동안에 조정 기간을 거쳐서 매물을 소화를 했고요. 일단은 제 예상에는 21선을 딱 멋있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추가적인 탄력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반등세에 성공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할까요? 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다 비슷해요. 일단 사업적인 내용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반도체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 제조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고 제가 이 기업을 좀 본 거는 해외 시장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대만 현지 법인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도 신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판매 거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올해는 중국, 유럽 등에서도 매출을 확대하고 대만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신규 나라와 고객들을 계속해서 섭렵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인 스크러버 그리고 칠러 사업 외에도요. 신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사업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업에 대한 진출을 또 본격화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사업과 해외 모멘텀을 갖고 있고 고객사가 글로벌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은 일단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올라와 줬고 소외했고 다시 한번 21선 안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추가적인 탄력,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두 종목 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지난주 필살기 종목 날아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이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필살기 종목들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주시는 필살기 종목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날아갑니다. 오늘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도 여러분이 날아가기 전에 꼭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LCD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최근에 또 거친 데다가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보여주셨죠. 특이하게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필살기 종목인 만큼 정말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탄탄한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의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이슈 분석해서 필살기 종목까지 가져오시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1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